심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생 토크, 마음을 읽어주는 여자 마녀 양미정입니다.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언니 마들렌 최리라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의 사연은 좋은 말로 하면 듣지 않고 때를 쓰는 아이가 때리면 언제 그러냐는 듯 단번에 말을 들으니 자꾸만 쉬운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나쁜 버릇을 잡기 위한 약간의 체벌 괜찮은가요? 체벌에 관련된 네. 이제 사연이네요. 체벌?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체벌을 하는 순간 그냥 아이하고 깊은 골짜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골짜기를 만들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좋은 말로 하라고 그러는데 말을 자꾸 안 듣게 되다 보니까 체벌을 하게 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좋은 말로 하는데 그 좋은 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벌이 본인의 감정이 실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는 거죠.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 아버님께서 감정을 하나도 싫지 않고 나는 때리고 있다. 그러니 내 체벌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아버님이 계세요. 정말 감정이 실리지 않고 때리는 거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기준일까? 기준이 없죠.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체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이 너무 합리화. 저희 이렇게 일할 때 보면 그렇죠.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왜냐면 이게 좋지 않고 결국 이제 저희들을 찾아와서 뭐 코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받아보시는 부모님들은 훌륭한 부모님이고 이걸 찾아보시는 여러분들도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네. 저는 대화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말로 하니까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때린 거 아니에요. 말로 해서 안 듣는다고요? 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물론 말로 해서는 한 번에 듣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건 쌓여야 해요. 그 말로 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 신뢰관계가 쌓여야만 말로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신뢰를 쌓는 노력을 꼭 하셔야 하죠. 그리고 저렇게 행동한 데에는 자기 나름대로 감정이 다 있는데 그거 먼저 물어보고 왜 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이러이러하니까 해서는 안 돼 라고 설명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 쌓이면 청소년 시기 더 큰 나이 때까지도 부모님하고 신뢰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죠. 이건 어릴 때부터 아주 베이스 오브 베이스라고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대화를 통해서 계속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은 부모가 아예 이렇게 체득하고 있으면서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아이에게 이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말해도 안 들어요 라고 하지만 이래야만 청소년기에도 부모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꼬마 친구들이 뭐 밥 먹고 나서 양치하는 거야 뭐 밥 먹을 때 뭐 돌아다니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루틴하게 매일 있을 법한 일들은 사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루틴하게 아이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규칙을 좀 정하세요. 매일매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려면 뭐 몇 시까지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몇 시에는 일어나는 거야 하는 것들을 좀 규칙으로 잡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잘 지키면 상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뭐 양치하는 걸 지키지 않으면 2번 얘기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엄마는 다음 시간에 뭐 너한테 그다음에 너가 좋아하는 간식을 오늘은 없어. 이런 식으로 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보다 지금 당장 내가 즐겁고 뭔가 하고 싶은 게 더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행동이 좀 수정될 수 그럼요. 있겠죠. 아이가 너무 잘 지켜요. 대신에 이건 매번 일관성 있게 부모님들이 화내지 마세요. 한두 번 얘기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너 몇 번 안 된 것 같아. 엄마는 너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고 싶지만 우리가 이걸 규칙으로 잡았기 때문에 규칙을 지켜야겠어 하시면서 주지 마세요. 난리를 치더라도. 내 아이한테 맞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방법을 정하셨으면 일관성 있게 쭉 밀고 가셔야 돼요. 좀 해서 안 되면 또 바꾸고 이거 전혀 효과 없어요. 오히려 아이한테 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고요.
10가지 이상의 단점이 있다는 이제 엘리자베스 거시오프 박사의 논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즉각성이고 수능적인 걸 보이지만 문제를 해결한 것은 분명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꼭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냥 당장 보이는 데서만 안 아프려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독사 뭐 누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기억나세요? 아, 몰라요. 시험 안 못 나요. 봐가지고? 네. 아유, 기억 1도 안 나요. 근데 저 선생님 보면 행동 조심해야지. 왜? 제 독사니까. 그리고 절대 존경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 않죠. 뭔 소리예요? 공부 1도 안 들죠. 그럼 이 생각만 해봐도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화가 난다고 또는 이게 말을 안 듣는다고 체벌하는 건 전혀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단 예를 들면 아버님이 이걸 하신다 그러면 아빠 보면 이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왜 이렇게 저희 상담센터 오면 왜 엄마는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시고 하는데 아빠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엄마들이 막 그래요. 너 이거 안 하면 아빠한테 이럴 거야? 그죠?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이러면 또 애가 하잖아.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나쁜 모습이에요. 왜냐면 그럼. 엄마의 권위가 위신이 그쵸.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요. 얘가 또 체벌을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맞아.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대인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폭력성은 그대로 학습되기 때문에 부모한테 매를 맞은 친구들은 그대로 학교 폭력이든 다른 뭐 형제지간을 때리든 이 모습은 똑같이 발현돼서 나와요. 그럼요. 뿐만 아니라 이건 맞은 친구뿐만 아니라 맞은 아이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그 맞는 거를 지켜보는 형제지간의 아이들도 똑같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럼요.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똑같이 갖게 돼요. 그리고 또 이거 부모님들도 사실 하시고 나서 후회되잖아요. 맞아. 그 죄책감 갖고 이게 뭐예요? 본인들도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부모가 스스로 자기 감정의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준 거라고.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통제를 해야 하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거에는 통제하지 못하고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사실 체벌이라는 게 아까 가장 효과적인 건 즉각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게 뭐예요? 단순 순간에 이걸 숨기고 다르게 얘기하는 거.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그럼요.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그거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그럼 아이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나쁘다, 뭐가 나쁘다 계속 얘기해봤자 순간에 또 그 순간에 그걸 조절을 못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매를 맞는 아이들은 본인의 가치감을 이제 당연히 잃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특징적인 모습은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체벌하시면 안 돼요.